플랜더스의 개, 원작 위다, 그림 심상정, 글 생각하는 붓. 플랜더스의 작은 마을에 넬로라는 아이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넬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을 했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개가 쓰러져 있어요. 저런, 상처가 심하구나.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자꾸나. 넬로 할아버지는 개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자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니 곧 건강해졌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파트라슈야. 마음에 드니? 넬로는 친구가 생긴 것이 기뻐서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넬로와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가려고 하자 갑자기 파트라슈가 수레 앞에 서는 거예요. 파트라슈, 네가 수레를 끌겠다고? 안 돼. 너무 힘들어. 넬로가 아무리 잡아 끌어도 파트라슈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넬로와 할아버지 그리고 파트라슈는 함께여서 더욱 즐거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넬로와 파트라슈 둘이 우유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넬로를 칭찬했죠. 넬로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성당에 들르곤 했어요. 성당에는 넬로가 보고 싶어하는 루벤스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파트라슈, 한 번만이라도 루벤스의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넬로의 꿈은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넬로에게는 파트라슈만큼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빨간 풍차 방앗간집 딸 알로아였어요. 어느 날 넬로는 들판에서 알로아와 파트라슈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로아의 아버지 코제츠 씨가 나타났어요. 알로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코제츠 씨는 알로아가 가난한 넬로와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넬로, 다시는 우리 알로아와 놀지 말거라. 코제츠 씨는 알로아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마을에는 매년 미술대회가 열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승자를 발표하고 큰 상금을 주지요. 넬로는 이 대회에 그림을 출품하기 위해 며칠 동안 빵을 먹지 않고 모은 돈으로 미술 도구를 샀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넬로는 곁에서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주는 파트라슈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죠.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고 넬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출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넬로와 파트라슈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눈 덮인 길에서 작고 귀여운 인형을 주었어요. 알로아에게 선물해야겠다. 넬로는 알로아의 집으로 가서 알로아를 살짝 불렀어요. 알로아, 인형이 예뻐서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넬로는 알로아 손에 인형을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알로아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갔어요. 넬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을 끄러 달려가는데 갑자기 코제츠 씨가 넬로를 붙잡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진 뒤에
네가 이 주위를 어슬렁거렸지? 내가 알러와 놀지 못하게 하니까 네 녀석이 불을 지른 거야. 그렇지? 코제츠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넬로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코제츠 씨의 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맞장구 쳐 주었죠. 그 후로 넬로에게 우유 배달을 맡기는 집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돈이 부족해진 넬로는 몸이 아픈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넬로만 남겨둔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넬로는 얼음장 같은 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마을은 활기가 넘쳤지만 넬로의 집은 어둡고 추웠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넬로와 파트라슈 둘뿐이었어요. 넬로가 장례식을 마치고 파트라슈와 함께 추운 방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어서 밀린 집세를 내!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 다음날 넬로는 파트라슈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미술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하는 날이어서 넬로는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파트라슈, 1등에 뽑히면 맛있는 것을 실컷 먹게 해줄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넬로의 그림은 뽑히지 않았어요. 넬로는 아쉬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어요. 미안해, 파트라슈. 넬로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이 펑펑 내리는 거리를 터덜터덜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트라슈가 킁킁거리며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파트라슈? 파트라슈는 눈 속에서 조그만 지갑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지갑에는 코제츠 씨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안에는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알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잖아? 어서 가져다 드리자.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알로아의 집으로 향했어요. 넬로구나. 무슨 일이니? 알로아의 어머니가 넬로와 파트라슈를 다정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주머니, 파트라슈가 코제츠 아저씨의 지갑을 찾았어요. 어머나, 정말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갑이 없어져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 실은 파트라슈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 대신 파트라슈를 돌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넬로는 파트라슈를 꼭 안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지갑을 찾다 지쳐 집으로 돌아온 코제츠 씨는 넬로가 찾아준 지갑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니 넬로를 초대해야 되겠다. 넬로는 꽁꽁 언 몸으로 성당에 들어갔어요. 웬일인지 성당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루벤스의 그림이 보고 싶어. 넬로가 지쳐서 성당 바닥에 털썩 쓰러져 있을 때 파트라슈가 뛰어 들어왔어요. 파트라슈! 넬로는 파트라슈를 꼭 껴안았어요.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루벤스의 그림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파트라슈, 루벤스의 그림이야. 드디어 그림을 봤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성당에 온 사람들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죽어있는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어요. 코제츠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착한 넬로에게 몹쓸 짓을 했어. 넬로, 나를 용서하려. 코제츠 씨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했어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있던 화가 한 명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오, 넬로, 너의 그림은 정말 훌륭했단다. 너를 찾아서 내 제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넬로와 파트라슈를 할아버지 곁에 묻어주었어요. 넬로, 이제 파트라슈와 함께 할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거라.